자, 488번 봅시다. 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489번. 자, N극이 멀어지고 있으면 솔레노이드는 이 N극을 붙잡기 위해서 S극을 만들겠죠. 그럼 S극, N극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 R,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아니네. 이 방향이니까 A, B, R이네. A, R,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490번.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리 법칙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 나는 렌스의 법칙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91번. 검육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상대 속도가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죠. 상대 속도가 존재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그 다음에 정지시켰을 때는 흐르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솔레노이드에서 N극을 멀리하는 순간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면 바늘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즉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N극이 멀리하면 왼쪽으로 움직였다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죠? 봐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N극을 멀리 할 때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S극을 가까이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은 S극을 멀리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93번. 더 큰 폭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죠. 첫 번째, 자석을 빠르게. 두 번째는 강한 자석. 세 번째는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가 세져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494번. 가와 나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동일한 자석이 코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을 같은 속도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코일의 가문수는 B가 A보다 많다. 자, 1번. A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PQ를 이용하여 나타내세요. 자, N극이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코일은 S극을 만들고 Q점에 N극을 만들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네. 이 방향. 그러니까 유도되는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 같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흐를 거고,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Q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PQ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P에서 Q. 그 다음에 A와 B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VA, VB라고 한다면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크기는 일단 길이당 가문수, 이게 누가 더 크냐면 A보다는 B가 크죠. 그러면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A보다는 B가 세야 됩니다. 자, 495번. 네오디듐 자석을 모양과 길이가 같은 플라스틱 관, 알루미늄 구리관 속에서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플라스틱 관은 전자기 유도가 안 생기고, 이 두 개의 관은 전자기 유도가 생기죠.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관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관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고,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부등호로 표시하세요. 일단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관순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직전의 속력은 아마 플라스틱이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관에서가 제일 느리겠죠. 자, 그 다음에 496번 좀 봅시다. 가문수가 100회인 코일이 자기장에 수직으로 놓여있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2초 동안에 4웨버만큼, 웨버에서 8웨버만큼 변한대요.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얼마냐면 2초 동안 8에서 4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냐면 2웨버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럼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기 때문에 100 곱하기 2를 해주면 200V가 됩니다. 자, 497번 봅시다. 마찰이 없고 수평한 직선 레일에 고정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N극이 가까이 가니까 P에는 N극을 만들고 Q에는 S극을 만듭니다. 그럼 이럴 때 유도되는 전류는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유도되는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올 때는 A 저항 B가 됩니다. A 저항 B. 그 다음에 Q점을 지날 때는 빨간색으로 합시다. S극이 멀어지니까 여기에 N극을 만들고 여기에 S극을 만들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S극이 멀리 갈 때, 그래서 Q점 통과고, 그 다음에 얘는 N극이 가까이 올 때 P점을 통과할 때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빨라요. 왜냐면 가까이 올 때도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고 멀리 갈 때도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P에서가 Q에서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크고, 3번 자석이 P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순이고, 4번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다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달라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9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도록 떨어뜨렸다. 가는 막대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접근할 때 LED에서 방출이 됐대요. 빛이. 그럼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가에서가 순방향이 걸린 거죠. 순방향. 자, 그 다음에 나는 막대 자석이 코일을 빠져나온 직후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가는 N극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일 위쪽에 N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S극을 만들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 같아. 그래서 A, LED, B 순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나에서는 S극이 멀리 가는 거죠. S극이 멀리 가니까 코일 아래쪽에 N극을 만들고 위쪽에 S극을 만들죠. 그러니까 코일이 만든 자기장은 아랫방향이네. 됐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B, LED, A. 그런데 가가 순방향이면 나는 역방향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번 가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LED, B이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나의 LED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맞아요. LED의 입장에서는 역방향이 걸린 거기 때문에 방출되지 않고, 3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 LED, A. 아닙니다. 전류가 안 흐르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거 맞죠? 가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나에서는 자기력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5번입니다. 자, 499번 볼게요.
막대 자석이 낙하하는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고리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P와 Q는 중심축의 한 점이다.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가 기역 방향. Q를 지날 때가 기역으로 유도가 되죠. 기역으로 유도가 되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코일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아랫방향이 아니네. 윗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왜냐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윗방향으로 코일이 만들면 아랫방향은 S극이 만들어지고 금속고리 위에는 N극이 만들어지죠. 근데 Q는 자석이 멀리 가는 건데 S극을 만든다.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겠다. 그래서 윗면은 N극이 돼요. 그 다음에 P를 지나는 순간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자, S극이 가까이 오니까 S극을 만들죠. 그럼 이럴 때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때는 니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막대 자석과 금속 고리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막대 자석과 금속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것도 맞고, 막대 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가 않겠네. 그 다음에 5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가 않아요. 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이고,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점점 증가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00번 볼게요. 자, 그러면 H인 빗면 위에 점 A를 가만히 놓아 빗면을 따라 내려온 막대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원형도선 AB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R은 AB의 중심축상에 있는 점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모든 작용을 무시합니다. 자, 일단 P를 지날 때 N극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코일 앞쪽에는 N극을 만들고 뒤쪽에는 S극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 B는 N극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 방향에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고, R은 S극이 멀어지는 거니까 아마 R 지점에서는 S극이 멀어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기억.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맞죠?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A,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아니죠. 서로 같은 방향이야. 왜냐면 Q를 지날 때 A 도선에 의해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고, 자, Q를 지날 때 한번 해볼게요. 자, Q를 지날 때 A의 입장에서는 S극이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Q 뒤쪽에는 N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P 쪽에는 S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때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 그 다음에 Q가 B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N극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N극을 만들고 여기 S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도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501번. 그림 가는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을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는 도선 중심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자,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기울기는 아마 속도를 의미하겠죠. 자, 0에서 T2까지는 A에서 B 쪽으로 자석에 가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T2에서 T4는 정지 상태고 T4에서 T6는 멀리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T1일 때 원형도선과 원형자서 사이에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죠? 왜냐하면 가까이 가고 있으면 청력이 작용하고 멀리 가면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기억 맞고. 니은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T1일 때와 T5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당연히 반대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가고 멀리 가니까 힘도 반대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도 서로 반대 방향.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유도 전류도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가까이 갈 때 한번 해볼게. 자, 가까이 갈 때는 N극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코일 아래쪽에는 N극을 만들고 위쪽에는 S극을 만들죠. 그럼 이럴 때 자기장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아마 이렇게 흐를 거야. 그 다음에 멀리 갈 때는 빨간색으로 할게. 멀리 갈 때는 N극을 멀리 가는 거니까 밑에가 S극이 되고 위에가 N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겠죠. 그럴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겠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거 맞고.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3일 때와 T5일 때보다 세다. 자, 일단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봐봐. 속도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아.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멀어지거나 가까이 오는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면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T3일 때는 정지 상태니까 유도 전류가 안 흐르겠네.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T5일 때는 흐르는데 일단은 T5가 센 거고, 그 다음에 T1하고 T5를 비교하면 얘는 T1과 T5를 비교를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02번.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금속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한 모습을. 자, 나는 가에서 금속 막대를 꺼내 피가 위쪽으로 가도록 하여 접근시켰더니 전류가 흘렀대. 그럼 일단은 피는 강자 성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을 제거했는데 자성이 유지가 되지. 왜? 유도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자성이 유지가 되는 거라서 강자 성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럴 때 자기장의 방향은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네. 그러면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된다. 근데 자석이 가까이 왔는데 N극이란 얘기는 강자성체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되어야 돼.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됐죠?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생기겠네. 그러면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이 방향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에 나와서 그 반대편을 들어가야 돼서 기역이 플러스 극이 되고 반대가 마이너스 극이 돼요. 자, 그래서 이해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막대 자석은 강자 성체이다. 이거 맞고, 가에서 기역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요. 가에서 금속 막대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맞고. 4. 나에서 금속 막대 P쪽은 S극이다. 맞고. 나에서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다. 맞아요. 정답은 2번. 자, 503번. 자기화되어 있지 않는 강자석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원 장치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나는 가에서 막대를 솔레노이드에서 꺼내 A가 코일 쪽으로 향하게 하여 PN 접합 다이오드와 전구가 연결된 코일에 접근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전구는 불이 켜졌고 X와 Y는 P형, N형 중에 하나다. 자,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순방향이 걸린 거잖아. 순방향. 다이오드의 순방향이 걸린 거예요. 자, 근데 직류전원 장치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전류가 나와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그럼 이때 막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A면이 S극이 되고 그 반대편이 N극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S극을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S극을 만들고 N극을 만들겠죠. 그때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X는 P형이 되고 Y는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기억. 막대 A쪽은 S극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X는 N형이 아니라 P형 반도체고, 나에서 강자성 막대를 멀리하면 뷰리 켜지지 않는다. 맞아요. 멀리하면 역방향이 걸린 거라서,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전류 반대가 되죠. 방향이. 그러니까 불이 켜지지 않는다. 맞아.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04번 볼게요. 자, 그림 나는 연직 방향에 강한 외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물체 X를 자기화시킨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X를 A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다는 가의 X의 다른 물체 Y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에서 원형도선에는 유도전류가 발생을 했고, 유도전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A는 강자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 P는 원형도선 중심 축상의 점이다. X와 Y는 각각 강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하나다. 그럼 일단 A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A는. 그 다음에 가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돼요. 이거 됐죠? 됐니? 그런데 나에서 원형도선에 유도전류가 발생을 했대잖아. 그죠? 어디에서? P점에서. P를 통과할 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강자성체니까 Y는 반자성체가 되겠네. 그러면 기억. X는 반자성체가 맞고요. 강자성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X의 A는 N극이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고, 그냥 디귿번 나에서 X가 P를 지날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P를 지난다는 얘기는 자, 윗면이 N극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P를 지난다는 얘기는 N극이 멀리 가는 거죠. N극이 멀리 가면 코일에는 S극과 N극을 이렇게 만들죠. 됐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니은 방향이다. 이것도 맞고, 다에서 X와 Y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아요. Y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50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Y축에 고정되어 있고, 정사각형 도선 P가 XY 평면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일단은 이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플러스 X 방향은 나오는 자기장이 될 거예요. 나오는 자기장. 맞죠? 그럼 기억. P를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P에는 시계 방향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게 점점 감소하는 거죠. 이게 감소하면 P 도선은 요거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지만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그럼 이럴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흐르겠다. 이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자, 이번에 P 도선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서 P에 전자기 유도가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디귿. P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P의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06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코일 A와 코일 B를 가까이 놓고 A에는 직류전원 장치와 가변 저항을, B에는 검유기를 연결을 했다.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 같아.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코일 A에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자, 그러면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A 자기장. 그러니까 아래쪽에 N극이 되고 위에 쪽이 S극이 될 것 같아. 뭐 됐죠?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전원장치 전압과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B에 일정한 수액의 전류가 흐른다. 일단 흐르지가 않아. 왜냐하면 B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요. 이때 저항값을 점점 크게 하면 전류가 점점 줄어들죠. 전류가 점점 줄어드니까 B에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이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야 돼. 코일 B 얘를 만들어요. 그럼 이럴 때 유도 전류는 어느 쪽 방향이냐면 요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AGB 방향이다. AGB 틀렸네. AG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점점 작게 하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이번에는 아랫방향이 증가가 되는 거라서 코일은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코일 B가 이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코일 B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윗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507번 봅시다.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정사각형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이다. 이해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A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A 도선이 이동하는 거라서 들어갈 때 A 위치에서는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고, B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도되는 전류가 없고요. C는 나오는 게 지금 감소하고 있죠.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C의 입장에서 나오는 걸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서 이 방향에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같은 자기장 영역이라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유로 들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똑같아. 똥 매려올 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같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균일한 자기장, 같은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기억, A에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맞죠? 어떤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냐면 들어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B는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 C에서는 A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08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에 서로 반대인 균일한 자기장 1, 2에서 원형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경우를 모두 쓰세요. 일단 나오는 방향을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는 거. 일단 A부터 볼게. A는 나오는 게 증가가 되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요. 들어간 걸 만들어야 되니까 A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B는 유도되는 전류가 없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유도되는 전류가 없고, E를 볼까요? E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아까 전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방향이 반대라 그랬는데 그거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일 때만입니다. 1번은 나오는 거고 2번은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장은 크기는 같겠지만 뭐가 달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니까 같은 자기장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C가 문제인데 C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자기장 영역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지워볼까? 얘를 지워버리면 이건 마치 어디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1번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번 영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 1번 영역은 요걸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 2번 영역 입장에서는 이걸 지워버리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x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x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C는 어떤 자기장을 만들냐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때 나오는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A와 C와 E에서 만드는 전류를 세기를 I, E를 I라고 한다면 C는 EI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A하고 E가 일단 시계 방향이고 전류의 세기는 C가 A하고 E보다는 2배가 될 것 같아. 자, 509번과 510번 좀 봅시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고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자기장은 2에서 1에서의 2배입니다. 그럼 A부터 봅시다. A는 지금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지. 나오는 게. 그러면 얘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거. 자, 그런데 A하고 B를 비교를 하면 A랑 B를 비교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변화량이 C가 A의 2배야. 그러니까 2개가 나오는 게 증가가 되는 거지. 같은 면적에서.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거를 2개를 만들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때 A가 흐르는 유도 전류를 I라고 한다면 C가 흐르는 전류는 E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B 영역 볼게. 자, B 영역의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요 녀석 볼까 요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영역에서는 이 영역을 좀 봐봐. 이게 증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2개를 만들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오른쪽은 들어가는 거 2개 만들고 왼쪽은 나오는 거 하나 만드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상쇄가 되죠. 그럼 결국엔 B 영역은 나오는 거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방향에 전류가 흐르고 그때 세기는 I입니다. 그 다음에 D 볼게요. D. 자, D는 자, 여기 영역 볼게요. 여기. 자, 똑같이 이 영역 봅시다. 이 영역. 이 영역은 이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영역 볼까? 얘는 이게 감소하는 거니까 요거 2개 만들면 되네. 그러면 방향이 어차피 같은 거니까 D는 이거를 몇 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3개를 만드는 거죠. 그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러면 3I의 전류가 흐를 것 같습니다. 자, A, B, C, D 중 유도 전류의 방향이 A와 같은 거는 B하고 C네. 그죠? 자, 그 다음에 A, D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부등호로 나타내세요. 일단 A하고 B가 제일 세고, 그렇죠? 그 다음에 D, A와 B는 같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D가 되겠네. 맞죠? 왜냐면 A하고 B는 II고 C는 EI, 얘는 3I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510번, 1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도선이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균일한 자기장 1에서는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 2B, A, B, C, D는 자기장 영역 위에 한 점이다. 도선의 중심 P는 A에서 D를 지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가 같다. 뭐라? 여기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대요. 그럼 일단은 알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A는 자,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B는 이게 감소하니까 요걸 만들면 되니까 이 방향이네. 근데 C도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면 나오는 자기장을 C가 만들어야 되죠. 그럼 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까? 자기장 영역 B에서 자기장 영역 2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을 만들겠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2배래. 그러니까 이때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B가 C보다 2분의 1, 즉 C가
B보다 2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는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얘는 들어가는 거 2개를 만드시면 되죠. 나오는 거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이거 뭐야?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면 되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EI라고 하면 얘도 EI가 되고 이 녀석은 I, 이 녀석도 I가 됩니다. 자, 1번.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맞고 P가 A를 지날 때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 자기 선속은 증가가 되죠. 뭐가 일정한 거냐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일정한 거지. 델타 파이는 증가합니다. 자, 3번. P가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겠다. 맞고요. P가 B를 지날 때와 D를 지날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것도 맞고요. 5번. P가 C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B를 지날 때의 2배이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12번 볼게요. 그림 가는 종이면에 놓인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플러스 X방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자기장 영역의 폭은 4D이다. 점 P는 도선에 고정된 점이고 그림 나는 P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보기에 오류가 있어서 좀 바꿔주셔야 돼. 1초가 아니라 0.5초. 이것도 1초가 아니라 0.5초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0.5초일 때 볼게요. 자, 2초 동안에 4D만큼 가면 1초일 때는 2D 가고 0.5초일 때는 D만큼 가네. 누가? P가. 그러면 0.5초일 때 P의 위치는 D에 있을 거야. D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가 되는 거라서 얘는 들어가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맞아. 됐죠? 왜냐면 이게 1초일 때는 이게 전류가 안 흘러. 1초일 때는 얘가 1이니까 이게 퐁당 빠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정답이 없거든. 그래서 일단 0.5초로 좀 바꿔주시고, 니은 3초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세다. 3초가 어디냐면 4D잖아. 4D 여기네. 여기 3초가 여기 있죠. 이때는 자기장 영역이기 때문에 전류가 0A 흐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 디귿 0.5초일 때와 5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이다. 자, 5초일 때는 얘가 어디에 있냐면 5초일 때는 4.5D에 있는 거잖아. 여기 4.5D 여기에 있는 거죠. 4.5D. 그러면 얘는 나오는 게 감소하는 거니까 나오는 걸 만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됐죠? 그런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니까 속도 차이가 나네. 얘는 2초 동안에 4만큼 변했고 얘는 2초 동안에 1만큼 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의 비가 4대 1이죠. 그럼 유도되는 전류의 비도 4대 1이 될 것 같아. 그래서 0.5초와 5초일 때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흐르는 세기는 4대 1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1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에서 저항 R이 연결된 디귿자 도선을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서 도체 막대를 플러스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시켰더니 유도 전류가 발생을 했다. 자, 지금 도체 막대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도체 막대가 이만큼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가 되는 거라서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다. 아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BRA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도체 막대의 속력을 EV로 하면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세기겠죠.
왜냐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증가하는 거니까 리을 도체 막대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시키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x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방향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감소하는 거니까 이걸 만들어줘야 돼. 나오는 거.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맞고. 그다음 기역번. 도체 막대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거 보세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도체 막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전류의 방향 이거 혹시 FBI 기억하십니까? FBI 그래서 오른손 왼손 법칙인데 프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F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B고 세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I예요. 됐죠? 그럼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전류가 아랫방향을 흐르니까 이거를 손동작을 열심히 잘 해보면 힘을 받는 방향은 F 왼쪽 방향이라고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정답은 니은디귿 니을이야. 사실 이건 조금 교육 규정에서 벗어난 내용이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하시고 안 알려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14번 볼게요. 그림은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1, 2를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도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고 도선의 p점의 위치 x에 따라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때 만들어진 유도된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지만 시계 반대 방향이네. 그럼 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까? B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걸 만들 거고 그 다음에 1.5D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2I인데 시계 방향이 돼. 이때는 2I인데 시계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른대요. 이렇게 됐죠? 그럼 합성된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거든. 근데 일단은 1번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라서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야 돼. 왜?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근데 전류의 세기가 0.5D에서부터 2배니까 2번 영역이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들어가는 걸 만든다는 얘기는 2번 영역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 기억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가 아니라 일단 세기는 같아야 되고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P의 위치가 D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세다. P의 위치가 D란 얘기는 P가 1번 영역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